안녕하세요. 라이언스클럽의 라이언입니다. 저희 라이언스클럽이 크게 전기자동차 그리고 바이크 두 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 오늘은 제가 20년 동안 타왔던 자동차들을 한번 나눠보면서 우리 라이언스클럽이 왜 자동차에 관심이 많고 자동차를 다루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동차라는 게 보통 운전을 하다 보면 그 시기에 같은 추억을 공유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자동차를 갖고 있었다는 거는 그 자동차와 함께 있었던 또 많은 추억을 같이 공유하는 거라 생각하니까, 제가 20년 정도 있었던 차를 쭉 나누다 보면 그 시기에 여러분들의 추억과 또 겹치는 그런 부분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희 아버지도 차를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저희 아버지가 44년생이신데 그 당시에 차를 타는 사람들이 많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 나왔었던 포니, 그리고 맵시나, 그 다음에 로얄 XQ, 그 다음에 로얄 프린스, 그리고 뉴 로얄 프린스, 갓그랜저 2.4 DOHC로 바꾸셨다가 나중에는 뉴 그랜저 V6 3.0 또 바꾸시고, 그 다음에 BMW 530i로 가셨던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그랜저를 타고 계시는데, 그러고 보면 저희 아버지도 참 차를 자주 바꾸셨던 것 같아요.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형하고 또 저는 이제 아버지 따라다니면서 차도 많이 보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관심을 많이 갖게 됐고, 또 그게 지금까지 이어지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저는 99년도에 면허를 땄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에 처음으로 차를 갖기 전까지는 차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께서 2001년도에 레조를 사세요. 레조, 흰색 레조. 레조가 그 당시에 LPG 차량이 막 나올 때였어요. 대우에서는 레조, 그리고 현대에서는 산타페. 그게 이제 또 두 개가 경쟁 차량이었거든요. 레조가 이제 3열까지 열어서 탈 수 있는 구조였는데, 3열에 타면은 거의 목은 구부러지죠. 그냥 이렇게 굽혀진다고 생각하면 돼요. 3열은 편하지 않았던 상황에서도 그래도 패밀리 차량으로 잘 타고 다닙니다. 그리고 그 당시 저희 누나 차가 엑센트였고 저희 형 차가 프라이드 3단 오토였습니다. 프라이드가 오토 기어가 있는 게 그 당시 흔치 않았는데 3단 오토가 있었고, 더욱 놀라운 건 양쪽 창문이 자동이었어요. 자동으로 개폐되는 정말 최첨단 프라이드였는데, 그거 타고 친구들하고 형 몰래 부산 갔다 오고 막 그렇게 다녔습니다. 이렇게 제 차가 없는데 여러 차를 타면서 기다리고 있다가 드디어 2003년도에 제 첫 번째 차를 구입을 하게 됩니다. 그 차가 프라이드 5도어, 무려 무파워 핸들에 스틱, 그리고 창문도 다 이거 돌려야 되는 정말 원시적인 차량이었죠. 93년도 차였고 중고 가격으로 20만 원에 삽니다. 그러고 나서 바로 여차저차해서 수리비로 들어간 게 한 40만 원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60만 원짜리 차를 샀으면 됐는데, 차 사는 게 그렇잖아요. 그렇게 뜻대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20만 원짜리 프라이드를 또 1년 동안 잘 탑니다. 그 차는 특징적인 게 그 당시에 신나, 그 다음에 대체 휘발유 이런 게 있었어요. 근데 프라이드가 특징이 기름 냄새만 맡아도 간다고 할 정도로 기름을 가리질 않았어요. 이렇게 부작용도 없고, 그냥 어떤 것든 넣으면 넣는 대로 가서 되게 또 경제적으로 효율적으로 탄 것 같기도 해요. 그 다음에 1년 타고서 이제 엑센트 94년짜리 10년 된 엑센트를 제가 또 90만 원에 구입을 하죠. 틴트도 돼 있고 바퀴 휠도 흰색으로 딱 칠해져 있는 굉장히 잘 꾸며져 있는 그런 중고차를 구입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차도 2006년 중반까지는 잘 타고 다닙니다. 그러면은 프라이드는 어떻게 됐냐? 제가 5만 원에 팔았습니다. 그날 제 친구가 바퀴 달린 신발을 신고 왔는데 그게 10만 원이었거든요. 근데 제 프라이드를 5만 원에 팔았습니다. 제 프라이드는 에어컨도 나왔는데 이거 참 좀 그렇더라고요. 흰색 엑센트를 2년 반 정도 잘 타다가 미국 가는 계획이 생겨서 친구에게 처분을 하게 됩니다. 한 40만 원 정도에 처분을 했던 것 같아요. 판매하면서 이런저런 간단한 수리는 해서 줬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미국을 두세 달 뒤에 갈 줄 알고 제 차를 다 처분했는데 한 반년 이상 길어지다 보니까 다시 어머니 차를 타게 됩니다. 그래서 레저를 타고 다녔는데 그러던 와중에 두 번의 큰 사고를 내요. 두 번 모두 다 제가 뒤에서 받았던 사고였고 제 차와 앞차를 다 변상해야 되는 그런 사고였어요. 솔직히 말하면 제가 낸 사고는 아니지만 그 당시에는 제가 낸 걸로 마무리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더 레저를 탈 수가 없게 돼서 2006년도에 레저를 판매를 하고 신차 뉴 라세티를 구입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가 대우가 GM 대우로 바뀌었을 때였어요. 신차로 뉴 라세티를 정말 심사숙고해서 출시를 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GM에서도 많이 고민을 해서 그때 글로벌 시장에서 이미 좋은 성적을 내고 있는 그 차량을 한국에서 라세티로 런칭을 하게 된 거였죠. 저희가 샀었던 차량은 뉴 라세티라고 해서 2세대 라세티 차량이었고, 그 당시 경쟁 모델이 현대 아반떼 HD, 그게 2006년도에 다시 또 HD라는 이름으로 업그레이드돼서 나왔는데 그 차량과 경쟁을 했었어요. 정말 잘 나갔어요. 정말 빠르고 차 정말 좋았었어요. 미국 가기 전에 아버지께서 뉴 그랜저 V6 3.0을 BMW 530i로 바꾸셨어요. 그러면서 팔기 전에 저한테 미국 가기 전까지 그랜저를 타고 다니라고 저한테 주셨었죠. 그때 저한테 갑자기 그랜저를 타라고 해서 사실은 저도 놀랐어요. 제가 20대 중반이었으니까 그때 제 나이 때 그랜저를 타라고 하실 분이 아니었는데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좀 이렇게 짠한 마음에 타라고 하셨는지 어쨌든 그때 그랜저를 타라고 하셔서 고속도로도 타고 친구들 만나러 가고 그리고 농구 보러도 가고 잘 타고 다녔죠. 그때 제가 느낀 게 뭐였냐면 그랜저가 차 V6니까 그때 3.0 가장 힘 좋은 차였고, 그리고 차체도 무겁고, 그리고 이렇게 승차감도 좋고 해서 고속도로를 타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차도 푹신푹신하고 브레이크를 밟으면 되게 부드럽고, 그래서 고급차의 승차감이 이런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이제 깨는 순간이 언제였냐면, 어떤 자동차 컬럼니스트가 글을 기고를 한 걸 봤는데 그 당시에 기아 엔터프라이즈를 아우토반에 갖고 가서 운행을 했대요. 그래서 200km 넘게 주행을 했는데 그때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차가 너무 울렁울렁거리고 푹신푹신해서 가니까 이 차체가 컨트롤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브레이크가 너무 부드러워서 밀리다 보니까 이 브레이크의 감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칼럼니스트가 기고했던 글이 뭐냐면 이래서 유럽 차들이 서스펜션이 딱딱하고 브레이크가 굉장히 즉각적이구나, 그걸 느꼈다는 거예요. 저도 그 이후로부터 고급 승차감이 어떤 건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계기가 됐어요. 그리고 지금 저도 BMW나 벤츠나 이렇게 타보고 하지만 또 다른 유튜버들도 요즘에 방송에서 많이 말씀하시는 게 서스펜션이 탄탄해야 된다. 그리고 고속에서 브레이크 잡고 이런 성능을 하면서 브레이크가 얼마나 탄탄하게 즉각적으로 들어가는지를 보게 되잖아요. 그게 이 자동차에 대한 인식과 승차감에 대한 인식도 많이 변화된 게 아닌가라는 그런 거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오늘은 색다르게 제가 탔었던 차들을 얘기하면서 좀 차량에 얽힌 얘기도 한번 나눠보고 했습니다. 옛날 추억이 많이 생각이 나면서 역시 차와 이 추억이라는 거는 정말 뗄래야 뗄 수 없고 같이 가는구나 라는 거를 느끼게 됐던 순간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차를 한번 또 되짚어 보면서 한번 추억을 되살려 보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고요. 그럼 다음 주에는 제가 2007년도부터 미국에서 탔었던 차량들과 그리고 그에 얽힌 기막히고 정말 황당한 이야기들을
한번 같이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이언스 클럽의 라이언이었습니다. 바이바이. 제가 정말 지금까지 타왔던 차들 중에서 저한테 가장 최악의 차로 남았던 거는 바로 BMW